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욱이라고 하고요. 현재 폼랩 코리아 한국 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한국 오라클에서 마케팅서부터 시작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 쪽의 테크니션은 아닌데 마케팅에서 시작을 해서 세일즈, 비즈니스 쪽에 대한 매니지먼트까지 한 27년 정도를 글로벌 기업에서 재직을 좀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처럼 학생이나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제 이력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멘토링을 한 10년 정도 하게 됐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을 때도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러닝이라는 업무가 있어가지고 해당하는 그 IBM 시사 쪽하고 같이 멘토링을 좀 했었었고, 오라클에 있을 때도 이제 회사 대표로 이제 프로그라우드 멘토링에 들어가서 멘토링을 좀 했었었고, 그리고 여러 대학생들이나 취업 특강 같은 경우를 좀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간단히 그 정도로 제 소개를 마쳐도 될까요? 폼랩 코리아는 한 10년 정도 된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겠지만 미국 보스턴이 본사고요. 지금 현재 유럽, 미주, 아시아 퍼시픽 쪽으로 전 세계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빅테크 컴퍼니가 아니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 어떻게 보면 글로벌 벤처 기업 같은 회사고요. 한국에서 비즈니스 시작한 지는 한 6, 7년 정도 됐고, 한국에 지사가 설립된 게 제가 첫 한국 인플로이이다 보니까 한 3년 조금 이제 안 됐네요. 그래서 막 신생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는 지사장들이나 비즈니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똑같을 거예요. 예전에 그 한국 HP의 최모 지사장님께서 퇴임을 하실 때 직원들이 했던 얘기가, 지사장님 앞으로는 포캐스트 콜하고 컨퍼런스 콜이 없는 편안한 일상을 지내세요라고 얘기했듯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메인은 그 포캐스트 콜, 그 다음에 컨퍼런스 콜 자체가 인터널 잡의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필드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협력사, 파트너 분들을 만나서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고객을 만나고, 크게 내부, 그 다음에 파트너, 그 다음에 고객하고 만나서 커뮤니케이션하는 업무들이 가장 메인 업무입니다. 컨퍼런스 콜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이제 세일즈 쪽만 있는 게 아니고 지사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본사 HR 쪽하고 얘기해서 사람을 뽑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쪽하고 얘기해서 뭔가 숫자,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뭔가 같이 고민을 하고 익스큐션을 진행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세일즈 쪽은 1년이 1, 4분기, 1, 2, 3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를 한 쿼터를 기준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뭔가 그 쿼터에 대한 비즈니스, 그 다음에 그 다음 쿼터 분기를 준비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월, 화, 수요일까지는 컨퍼런스 콜, 내부, 외부 컨퍼런스 콜이 많은 것 같고요. 보스턴하고 콜을 하다 보니까 밤에도 할 때도 있고 아침에도 할 때도 있고, 싱가포르나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그래도 이제 시차가 맞으니까 오전, 점심, 오후에 하고, 그 다음에 수, 목, 금은 주로 이제 파트너사를 방문을 한다거나 고객사를 방문한다거나 이런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술자나 테크니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바운더리 내에서는 그냥 비즈니스에 대한 방향성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스타벅스 커피를 파는 사람이 자동차를 파는 게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수 있어도 비즈니스하든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 제품에 대한 스타일이나 제품을 기본적으로 알고 이제 셀링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거는 제가 자료나 내부적인 인트라넷이나 정보들 그다음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배울 수도 있고 뭐 제가 그냥 편하게 그 예를 드는 건데 영화 감독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찍잖아요. 조명하시는 분이 있고 코디 하시는 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배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즈니스는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뭐 쉽게 말하면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한 방향으로 잘 끌고 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그런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조금 다르고 솔루션이 좀 달라도 크게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엔터프라이즈 B2B나 B2C를 조금 다르게 보자면 그거는 시장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B2C의 경우는 직접 대면하는 업무보다는 가격에 대한 프로모션을 건다거나 어떤 마케팅 액티비티를 건다거나 뭐 광고를 한다거나 프로그램 스페시픽하게 드리븐이 되고 B2B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대면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아직까지 시장 환경 같은 경우에 B2B는 그 담당자 키퍼슨 그런 사람들하고 대면이 많은 개념이기 때문에 B2C와 B2B의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선배들한테 예전에 들은 얘기예요. B2C 같은 경우에는 슈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새들이 날아가면 총을 땅땅땅땅 쏴가지고 하나씩 한다 그러던데 B2B 쪽은 테이밍이라고 해요. 우리가 목장에서 소를 기르듯이 양을 기르듯이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비즈니스. 그게 B2C하고 B2B의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고객의 니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니드가 없는데 괜히 가가지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하는 건 정말 낭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니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페인 포인트가 뭐냐. 내가 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솔루션을 들어왔을 때 지금 내가 담당자로서 임원으로서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얼마만한 밸류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의 페인 포인트라 그러는 부분, 니드와 페인 포인트를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것들이 B2C와 B2B의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은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고 스킬은 조금 차이가 있어도 영업이란 부분들은 어떤 그 내 카운터파트라고 하면 저희들은 뭐 스테이크홀더라고 많이 쓰고 있고 고객이란 용어를 많이 쓰는데 고객의 종류가 여러분들 그냥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고객이 아니고 그걸 이제 저희들 엔드 유저, 엔드 고객이라고 하고 저희 물건을 같이 팔아주시는 비즈니스 같이 해주시는 파트너 고객, 그 다음에 매체, 기자, 프레스 고객, 그 다음에 내부 직원. 내가 영업이나 GM이면 펑션이 많잖아요. 파이낸스, HR, 오퍼레이션, 프리세일즈, 서포트 여러 가지 펑션 이런 인터널에서 나랑 같이 근무를 하시는 분들, 인터널 고객 이 네 가지 고객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나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장 코어 밸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스킬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스킬은 배우면 돼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몸으로 느끼면서 배우시는 건데 가장 코어가 되는 핵심은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나랑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을 잘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하고 싶냐면 젠더, 남녀,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50대, 40대, 20대, 10대, 그 다음에 컬처
내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들끼리는 우리 정서가 있잖아요.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정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랑 너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잘 해가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능력,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전통적인 우리말로 말하면 눈치, 센스, 머리로 굴리는 눈치가 아니고 사물을 판단하는 센스,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뭔가 이슈들을 고민해주는 센스,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비즈니스적으로는 가장 코어 밸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스킬은 충분히 내가 셀프 스터디를 통하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딸, 20대 제 딸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잘하고 얘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잘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 어머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님, 이 벌써 다른 세대잖아요. 같은 한국 사람임에도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가족이 제일 어렵긴 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제외 외국인들도 많고, 같은 과, 같은 학교 떠나서 뭐 동아리도 좋고 연합 동아리도 좋고, 지금 같은 이런 프로젝트 이런 것도 좋고, 예를 들어서 외국 애들하고 뭔가 동호회, 동아리 이런 것도 좋고, 이런 쪽에서 나랑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하는 방법들을 좀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한테 꼰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게 안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제 딸내미한테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안에서만 뭔가를 판단하지 않나. 누군가 말하면 아우 잔소리구나 라고 들릴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그 잔소리가 너무 절실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와닿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조금 더 열린 마인드로 받아들이시고, 조금 오픈해서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그릇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종지마당 그릇이면 그것만큼 못 담고요. 내가 그릇 자체가 정말 크게 되면 많이 담을 수 있어요. 많이 담을 수 있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지식만이 사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꼭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친구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회사나 그런 기업의 개념에서 좀 벗어나라. 제가 20년, 30년이 가왔는데 아직까지도 빅테크 말고 작은 기업들이나 본사에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 너무너무 알차고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이제 학생들 만나보면 막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5년 차 미만의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 엔트리 레벨에서부터, 그 다음에 5년 차, 10년 차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기 때문에, 내가 1년 늦지 않았나, 누구보다 늦지 않았나, 이런 많은 조바심을 갖지 말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 이제 엔트리 레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뭔가 커리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비즈니스 쪽에 조금 인더스트리나 방향성 쪽에 포커스를 두고 조금 작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자면 프로젝트 베이스의 인턴 아니면 컨트랙트 직원 상관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거기서 어떤 일을 담당을 해봤었고 거기서 뭘 느꼈고 뭘 배웠냐가 중요하지, 당장 명함의 무게처럼 가가지고 좋은 기업, 대기업, 외국계 빅테크 기업, 구글, MS 이런 걸 처음서부터 포커스를 하지 마시고, 그런 쪽이 여러분들의 방향이면 조금 돌아가는 방향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간 게 훨씬 더 지름길일 거다. 그리고 시작점 자체를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커리어를 잘 만들고 있는 자신들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개인적으로 영어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외국계 기업에서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20몇 년간 30년 가까이 외국 애들하고 컨퍼런스 콜하고 지금 좀 전에도 이제 콜을 하고 하는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학교에서 성적 따기 위한 공부, 토익 보기 위한 공부 이거 말고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을 어느 나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소통을 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뭔가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같이 할 수 있는 저 지금 폼랩만 하더라도 여기에 비즈니스 조직이 있고 오퍼레이션 조직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직원 HR 조직 미국의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서포트 직원은 저기 어디 독일 쪽에 있고 막 이래요. 이런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회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갈 수 있는 기업이 한 10개라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기업이 10개에서 한 100개 정도로 한 10배 정도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 경험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얘기는 그건 학교 전공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